코로나19 때문인가요? 저희들 바깥 나들이 나온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섬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꼭꼭 집어 제주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찾는 곳, 국립제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꼭 한번 해보는 말이 있어요. 모두들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주에서는 태풍전도 겪어봐야 됩니다. 지난 2019년만 하더라도 저희들 가을 태풍 3개가 한꺼번에 왔다. 그리고 뭐 한꺼번에 그 태풍이 이어진 숫자가 역대 최고였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그런 경험들도 해봤는데 그게 자연이 장난을 친다, 하늘이 장난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선 그 얘기를 해줍니다. 태풍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주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제주를 통로로 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훑고 지나갔는지를 이 전시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태풍 고백전에는 부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눈동자를 가진 외눈박이 바람의 고백. 저희들 태풍의 눈을 말하는 거지만 제주의 전설 중에 18,000 신의 전설 중에 또 저희들 외눈박이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영등할망 신화에 나오는데 이 외눈박이 거인을 무찔러주는, 그래서 제주도민을 지켜주는 여신으로 영등할망이 그려지는데 그때도 아마 그 외눈박이 거인이 태풍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외눈박이 거인 하면 흔히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던가 오디세이 전설을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먼저 제주 신화 속에서 있었다. 그런 것들도 하나 더 챙기고 이 전시를 쭉 하고 둘러보시면 왜 제주에선 태풍이 계획을 가지고 찾아왔는지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이전에 태풍 크기를 구별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 소형 태풍은 뭐 이 정도, 반경이 이 정도. 그죠? 한 뼘 정도 돼야 지도를 놓고 한 뼘 정도 이상이 지나가면 뭐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심에서 바람이 부는 데까지 거리. 그러니까 저희들 가끔 기상도에서 보면 태풍이 커다란 회오리 같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반경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크기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저희 태풍 얘기를 할 때요. 흔히들 뭐 날아갔냐고 물어봐요. 뭐가 날아갔는지에 따라서 뭐 나무가 쓰러졌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번 태풍이 셌구나 아니면 좀 약했구나 구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바람의 세기, 태풍의 세기를 보면요. 저기는 뭐 초속 17m 정도 됐을 때 간판이 떨어진다. 그리고 초속 25m 정도 됐을 때는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간다. 저는 이걸 봤었습니다. 메아리 때도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으니까 지붕 날아간 걸 봤겠죠.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중형 태풍이에요. 그리고 기차가 넘어지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에 기차가 달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초속 33m 이상이 되면 뭐 이게 기차가 넘어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분다. 초속 44m 이상의 매우 강한 태풍. 이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 2005년 나비, 그리고 2003년 매미. 이 두 태풍 같은 경우는 지역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줬어요.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피해도 굉장히 강했는데 이 경우는 건물이 흔들릴 정도,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좀 어떻게 볼까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느낌이었어요. 저희들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바람이 불었었던 뭐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부터 저희들 하나 더 볼 수 있는 태풍의 구분이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이라는. 왜 초강력 태풍이란 구분을 하게 됐을까? 점점 저희들이 느끼는 태풍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도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초강력이란 구분을 처음으로 한번 여기에 써보겠다. 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알게 하자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초강력 태풍 구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 책대로만 태풍을 보면 사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무서운데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란 이름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란 이름을 쓴 것은 1904년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대풍이라던가 구풍이라던가 뭐 이런 이름, 그냥 바람으로, 큰 바람이란 이름만 그냥 써서 기록으로 남겨뒀었어요. 그런데
클테를 쓰기 시작한 1904년부터 아마 이때부터는 저희가 태풍의 위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박물관에서 태풍이야? 라는 질문도 많고요. 또 국가태풍센터가 왜 제주에 있어?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 같은 경우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태풍을 제주도는 끌어안고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갈 때까지 굉장히 그 세력을 약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환경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주에서 그런 태풍들을 관측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은 저는 상상하기가 싫어요. 근데 제주의 바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저도 여기 와서 다시 확인을 했지만 제주에서 바람과 관련한 이름만 4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바람이 없이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과 저는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설부터 시작해서 삶 요소에 바람과 연결된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기상 관측의 역사도 그 상당 부분은 태풍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다 날씨를 알았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때도 태풍은 불었을 거고요. 장마가 있었을 거고 분명히 가뭄이나 폭염 같은 그런 날씨 변화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저희들이 조금 살펴봤더니 민속 지식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생활 속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몸에 허리가 아플 것 같아. 내가 좀 뻐근한 것 같아. 비가 오려나 봐.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경험을 쌓고 쌓아서 만든 민속 지식의 결과입니다. 제가 해녀를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 중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 수평선을 보잖아요. 수평선을 볼 때 까맣게 한 줄로 곧게 보일 때는 바다가 잔잔할 때예요. 그런데 저기 먼 바다가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이 세고 태풍 파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을 갖고 계세요. 해녀분들이. 그리고 집에서 왼쪽 창이 흔들리면 오늘은 동쪽 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고 서쪽에 있는 창틀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서쪽 바다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쌓아두십니다. 그게 면물대에 가서 물질을 한다 하고 하는 것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같이 돌아갔는데요. 그걸 몰랐다면 바다에 가서 더 많은 사고가 났을 거고 물질을 하고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녀라는 공동체가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사실 대신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해녀분들은 상당 부분을 아침에 눈을 뜨고 어느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어느 창틀이 흔들리는지 멀리 바다 색깔이 어떤지를 보고 바다에 나가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기상 관측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록에서 전시 제목만 먼저 살펴봤어요. 바람이 분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조금 궁금해집니다. 바람이 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들은 그 안에 관로 안에 답을 아마 표류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표류의 문화, 표류 문학이라던가 표류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표류를 했다라는 것은 바다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큰 비를 만나서 원래 원하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다에서 만난 풍랑은 육지에서는 태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바람이 불어서 존재하게 된 표류인이라는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던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물건들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찾게 된 그런 물건들 모두가 현재 존재하게 된 바람으로 인해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신안선 침몰과 태풍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제주와 관련된 하멜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한철이라든가 저희들 표류 문학의 그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여러 글을 쓴 사람들이 제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 바다와 인연을 갖고 제주와의 인연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표류를 하면서 살았던 삶들을 기록을 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큰 바람이 제주에 피해만 준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동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근본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본다면 바람이 존재하게 하는 이유, 저희는 정말 많은 관로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글에도 있지만 제주 바람은 맞서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제주를 얘기를 할 때 바람 타는 섬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 느낌이 무엇일까? 그것이 아마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려 했던 예술가들이 보아오고 느껴오고 그려냈던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들을 섬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주에서 높고 우뚝 솟은이라는 단어 수식어를 쓰는 것은 한라산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낮고 완만한이란 말을 씁니다. 오름도 그렇고요. 저희들 초가 지붕도 그런데요. 낮고 완만하다라는 것은 절대 바람과 맞설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러 태풍들을 겪었지만 지붕이 날아간 비닐하우스는 들어봤지만 지붕이 날아간 초가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람에 저항할 수 있게 굉장히 낮게 몸을 낮추고 그러니까 허리를 굽은 듯이 낮게 완만한 지붕 모양을 만듭니다. 제주 초가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저게 무엇인가 하고 좀 궁금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소박하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제주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솔박이라든가 남학신 같은 경우도 장마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제주에서는 이제 큰 바람이 불면 저렇게 멀구슬락이라고 이런 나무들이 쓰러진다고 해요. 근데 그 쓰러진 나무를 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의 도구로 다시 한번 탄생시켜서 저희들 또 삶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굉장히 척박한 자연 환경이 만든 생활의 지혜이기는 하지만 태풍이 없었다면 저 나무를 어떻게 베어내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 이제 태풍의 역할도 사뭇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바람을 담은 전시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게요. 바람과 관련한 저희들 과학적 정보도 알 수 있고 사실 역사성이라던가 장소성 그리고 시간성이라는 것들 모두 다 훑을 수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하나 저희들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예술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제주를 떠올리면서 제주의 바람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오랜 시간 제주에서 작업을 하면서 온몸으로 바람을 느꼈던 모든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옮겨낸 작품들도 이 전시 공간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시를 저희는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봤습니다. 느리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 안단테이 호흡으로 저희들이 이 전시를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왜 태풍이 제주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까 말했던 존재라던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다 훑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태풍은 느리면 안 된다고 해요. 태풍이 느려질수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 차례 태풍이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저희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태풍이 지나갔어 했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생각보다 큰 피해는 주질 않았어요. 태풍 피해보다는 그 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굉장히 더 많았었는데 제주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태풍들 보면 날이라던가 매미라던가 정말 오랜 시간 제주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바람을 불게 했어요. 저희 전시는 안단테로 봤지만 제발 올해 제주에 오는 태풍은 모데라도 칸타벨레처럼 조금 빠르게 픽하고 지나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